또 소비와 비즈니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는 함께하는 희망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을 실천해 기업의 사회적 지위와 공헌에 일부를 담당하였기에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합니다. 더 휴엔 컴퍼니 주식회사는 비주슈머라는 새로운 컨슈머리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휴TV를 통해서 전국 또 전 세계로 생중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이제 올라올 때 방송 모니터를 이렇게 체크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시차가 차이가 나서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셔서 지금 생방송을 하는 제가 방송할 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휴엔 컴퍼니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비주슈머 컨퍼런스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어디서 있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휴엔 컴퍼니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참석하신 분들 또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휴엔 컴퍼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휴엔 컴퍼니 올해로 20살이 됐습니다. 예, 20년이 됐는데요. 20년의 역사를 가진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역사가 20년 됐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십니다.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일반 회사의 역사가 20년 됐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업계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업계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는 4개 기업, 외국까지 다 포함하면 외국 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의 역사가 10개 남짓밖에 안 된다. 나머지 기업들은 그럼 10년 이상 된 기업은 많으냐? 아니요, 10년 이상 된 기업도 한 2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가 대중들이 인식하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단지 치킨집 하나 내가지고 치킨집 망하는 그런 내용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수많은 분들은 이 사업과 연관이 돼서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상품을 가지고 자신만의 멤버십을 구축해서 비즈니스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이제까지 본인이 쌓아온 신용과 여러 가지를 주게 되죠. 그런데 회사가 어떠한 연유건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러한 신용, 신뢰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글로벌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이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도 오시고 또 여기서 정보가 가니까 어떤 회사냐라고 할 때 한국에서 20년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휴엔컴퍼니는 1999년 1월 1일 날 공식적인 오픈식을 했고요. 저는 생생합니다. 이 건물 5층이었어요. 5층에서 저는 99년 1월 3일 날 첫 강의를 합니다. 제가 세 분 계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첫 강의를 했어요. 홍보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강의하고 오픈한다고 저희 회사 세 분 오셨습니다. 1월 3일이라 세 분 오신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1월 1일 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던 휴엔컴퍼니가 지금 이 방송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휴엔컴퍼니가 99년 처음에 오픈할 때 당시에는 어떠한 비즈니스로 했냐면 피부샵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부샵 프랜차이즈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샵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통 무점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점포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예. 처음에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열어서 저희가 거기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일반인들은 네트워크는 무점포인데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그 업계에 종사를 하고 계신 많은 피부샵 원장님들은 갑자기 새로운 수익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붐을 가졌죠. 예,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던 회사가 바로 저희 휴엔컴퍼니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휴엔 홈쇼핑 그리고 휴TV 방송국, 휴월드, 또 휴엔텔레콤, 휴엔샵, 휴팡, 소셜마켓이죠. 이러한 브랜드를 하나하나 이렇게 집약시키게 되었고 지금 저희 휴엔컴퍼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해오다가 저희가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2의 창업을 선포했거든요. 제2의 창업은 말 그대로 창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휴엔컴퍼니는 정확하게 따지면 20년 됐고 새로운 비즈니스로는 이제 3년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창업을 선포한 마케팅의 이름은 바로 비즈 슈머 마케팅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즈 슈머. 프로슈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즈 슈머는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비즈니스, 사업, 컨슈머, 소비자. 이 두 개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직역을 하자면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비즈슈머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휴엔컴퍼니는 비즈슈머 마케팅을 합니다. 그럼 그 마케팅이 뭐냐?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만드는 마케팅이에요. 소비자들에게 누구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나온 회사가 바로 저희 휴엔컴퍼니고 오늘 이 시간이 회사가 어떻게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비즈슈머라는 용어 자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4년에 창안이 됐고요. 2015년 한국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경비즈니스 통권 1016호째 칼럼에 제가 쓴 칼럼이 이렇게 실리면서 공식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소비자, 단순 소비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단순 물건만 사는 소비자의 시대를 컨슈머의 시대라고 했다면 물건만 기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마케팅과 홍보에도 참여를 해서 내가 기여한 만큼의 수익을 돌려받는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소비자의 시대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비즈 슈머의 시대이다.
이게 그 칼럼 내용입니다. 이 비주 슈머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비주 슈머의 창시자라고 저를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셔서 이렇게 또 대놓고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좀 민망하긴 해요. 예. 뭐 거창한 걸 창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주 슈머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지느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만들어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주 슈머라는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제가 이 업계에 몸을 담은 게 22년입니다. 저는 1996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사회의 첫 발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을 해서 22년 동안 한 길을 걸었습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선배님은 계셔도 사회의 첫 발을, 사회생활을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서 오로지 한 길만을 22년 동안 걸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업자로, 처음엔 사업자 출발했습니다. 사업자로 출발해서 컨설턴트가 됐어요. 컨설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상 플랜에 관심이 많아서 보상 플랜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상 플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상 플랜 전문가가 없으니까 저한테 컨설팅 의뢰가 왔고, 그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를 컨설턴트라고 불러줘서 제가 컨설턴트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하다가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저는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누가 뭐라 할 건 없죠.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순수하게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라는 게 저 스스로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자였으면 회사 내부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를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컨설턴트를 하면 A부터 Z까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 기업의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품이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팔리는지, 세금은 어떻게, 수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걸 다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 순수한 원리, 본질과는 많이 다른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반반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텐데, 한 10개 기업이면 8개 기업이 제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데, 뭐, 이렇게 싼 제품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나? 하여튼 여러 회사들이 있었고, 점점 실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한테는 딜레마가 오기 시작했어요. 컨설턴트니까 그냥 회사에서 용역시킨 대로 돈 받고 컨설팅만 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그런데 이 산업 자체가 제 인생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대중들이 이것을 용인할,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데 여기를 안 좋은 인식으로 바라볼 거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 인생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안 좋게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결국에는 외면당할 것 같다는 생각,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짧게 약 3년 정도를 치열하게 경험해보고 그걸 뭐 어떻게 아느냐? 아니요. 저는 바보들은 달력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할 거를 다양성을 가지면서 1년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2년 반 동안 남들이 한 20년 겪었던 걸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을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98년도 됐다가 닥터큐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나면서 남들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번 하면 최소한 욕은 안 먹겠다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게 바로 98년도예요. 그래서 98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99년 1월 1일 날 오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휴앤컴퍼니의 창립 스토리를 들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제 인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그 분야에 대중들이 좋은 인식을 갖기를 원하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식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되고 왜곡되는 그런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점점 더 기피를 하고 사업은 점점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기업들이 점점 더 이 왜곡을 해서 희한한 마케팅까지 완전히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제 힘으로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딜레마에 빠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다고 있을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 인생이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게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아예 대놓고 여기 머릿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비전을 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절실한 마음에서 펴낸 비판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위 논문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쓰게 됩니다. 제 석사 학위 논문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박사 학위는 경영학으로 그 뒤에 받았죠. 신문 칼럼을 한번 한국 마케팅 신문이라는 신문 칼럼을 검색을 해보셔서 거기서 제 이름 석자를 딱 치시면 제가 이제까지 수년 동안 썼던 칼럼이 다 나옵니다.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서구의 독설 토크예요. 그걸 연재를 했어요, 제가 매주. 그러면서 그 제목을 독설 토크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예 제목을 독설 토크로 해놓으면 마음 놓고 비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신랄하게 독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정말 안 된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인식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사명감 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생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식이 좋아져야 제 사업이 잘 되니까요.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이 업계가 잘 돼야 모두 다 잘 되니까.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근데 저를 조금 그래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그래도 좀 인정해 주셨던 거는 뭐냐면, 저렇게 떠드는 저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냐는 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평론가고 비판가고 그랬으면 저 인정 안 했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거 뭔가를 하려고 이걸 비판했다면 아마 이거 하려고 얘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하는 녀석이야,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야 봤더니 네트워크 회사를 운영하는 녀석인 거예요. 단 한 번도 니네 회사는 나쁘고 우리 회사는 좋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좀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했는데, 제가 주장한 건 그거였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가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나 이 패러다임과 가치와 이 인식은 6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방법과 그 인식 그대로다. 이거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멤버십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와 개념을 심어줘야만 멤버십을 만들어서 그걸 뻗어나가서 진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이 사업을 하면서도 아니다 싶으면 떠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질 때문에, 이 본질은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본질만 제대로 지켜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투자했고 계속 이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떠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는 이 사업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말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은 인세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큰 돈 벌어서 부자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꿈과 희망을 수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또 자신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또 기대치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툴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 기대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실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갭이 발생하죠. 이 안에서 신뢰가 다 깨져요.
그래서 저는 이 기대치를 낮추든지 아니면 이 현실적인 방안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서 이걸 맞춰야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걸 주장한 겁니다. 아무리 이걸 기대치를 낮추라고 해도 어려운 만큼 더 세지더라고요. 이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 천금을 벌 수 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현실적인 건 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이것을 바꿔보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개인의 노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거였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데, 그런 너는 왜 해결책을 못 내는데, 해결책이 나와야 뭐 해결책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2014년도에 희망을 봤어요. 해결책을 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희망을 본 거예요. 어떤 희망을 봤냐면, 2014년도에 제가 우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머릿속에 비주 슈머라는 용어가 쓱 하고 스치는 거예요. 비주 슈머 용어가 스치길래 제일 먼저 저는 이 용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짜 딱 맞는 용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비주 슈머 이 업계에서 갖다 쓴 용어가 뭐냐면 프로슈머거든요. 프로슈머를 이 업계에다 갖다 썼어요.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예요.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우리가 생산에 참여하진 않잖아요. 비즈니스, 사업, 유통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용어가 잘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비주슈머,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 이거 진짜 네트워크에 딱 맞는 용어다라고 생각이 돼서 무심코 그냥 네이버 검색을 눌렀죠. 당연히 누가 쓰고 있을 줄 알고, 당연히 이 비주슈머가 상용화돼 있을 줄 알고 눌렀는데 아무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거죠. 구글을 눌렀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소름 끼쳤던 거 생각하면 진짜 온몸에 닭살이 딱 돋았어요. 아무도 비주슈머라는 용어를 쓰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무 생각, 앞뒤를 안 가리고 그 다음 날로 제가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비주슈머라는 용어를 아무도 못 쓰게 해야 되겠다. 일단은 그래 놓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우리나라의 35개 부류의 모든 상표 등록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어떤 희망을 본 거냐면, 비주슈머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크기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맞먹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프레임에서 벗어나와서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한번 짤 수가 있겠다는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비주슈머 마케팅을 열심히 만들어가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한번 경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을 제가 바꿀 수는 없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에서 분명히 분류가 돼서 나올 수가 있겠고, 이것을 이제는 우리만 쓰게끔 해놓으면 이거를 다른 이들에 의해서 훼손되지는 않겠다는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비주슈머 마케팅을 등록을 해놓고 그때부터 새로운 우리만의 정체성과 방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014년도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라는 새로운 책이 나오면서, 보고서가 나온 거죠. 나오면서 제2의 창업까지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최초로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 비주슈머 마케팅을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알리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다. 캐치프레이즈 굉장히 거창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거 참 말할 때마다 제가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희 휴앤컴퍼니의 비주슈머 마케팅은 무슨 마케팅이냐?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비주슈머 마케팅이라고 한다. 무엇으로 제공할 거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 방법을 21세기의 모든 부는 플랫폼에서 나온다. 그것을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플랫폼을 운영하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비주슈머의 탄생 스토리를 들으셨습니다. 예. 자, 회사 스토리와 비주슈머 탄생 스토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비주슈머 마케팅이고, 저희 휴앤컴퍼니가 제2의 창업을 하게 된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 휴앤컴퍼니가 제공하는 그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먼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제안을 할 건데요. 이런 제안을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제안을 하면 어떠한 그 사람이 생각을 할 것인지를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저한테 받아보시죠. 혹시 여러분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친구가 다가와서 야, 내가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가게 하나를 차릴 건데 내가 돈 다 댈게. 그래서 내가 상품, 회사, 고객 관리, 배송 관리, 모든 관리와 운영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돈만 벌어. 라는 제안 받아보신 분.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 한번 팔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명이 들을까요? 전 세계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가게를 열어 상점을 열어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상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소비자들이 운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는 게 저희 휴앤컴퍼니의 전략이에요. 플랫폼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 플랫폼 시대가 안 됐을 때는 저는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저희 96년에 사업을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조차도 우리나라 내에서 택배가 이렇게 왕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 지역에다가 픽업 센터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면 거기 가서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뒤에 택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이 택배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됐냐? 온라인 시장이 열리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택배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자연적인.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전 세계가 택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건이, 배송이.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플랫폼 시대가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앞서가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가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뭔지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을 영어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유로 쓰이냐면 저희가 정거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기차 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로 쓰여요. 그래서 플랫폼이란 공급자하고 수요자,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어느 장소를 이 환경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장소 자체를 소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대중들이 뭔가를 이용해서 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통로 그 자체를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기가 플랫폼이에요. 수많은 대중들이 이 전화기 하나를 이용해서 예전엔 전화 하나만 걸었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중과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러한 것 자체를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소통 플랫폼은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톡.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것을 수많은 대중들이 활용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니까 이 카카오톡을 가리켜서 의사소통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플랫폼으로 출발한 카카오톡이 지금은 소비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죠. 또 은행까지 확정이 됐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플랫폼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생산자,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에 접속하지가 않으면 여기다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플랫폼 시대예요.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여기 물건을 이 안으로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그렇게 하는 시대가 바로 소비자 플랫폼 시대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피부에 안 와닿는 상태냐면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플랫폼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아직 못 느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휴대폰으로 물건을 다양하게 지금 사고 팔고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작년 11월 11일 날 중국 타오바오몰에서 하루 만에 올라온 매출이 광군제 때 올라온 매출이 28조입니다. 28조가 24시간 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28조 그 매출은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 있죠. 백화점을 다 합친 1년 매출이 29조예요.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28조로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225개국의 나라에서 82%가 뭘로 물건을 샀느냐? 휴대폰으로 물건을 샀어요. 내가 물건을 안 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안 바뀐 건 아니죠.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걸 인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는 그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 어떻게 사느냐? 내가 만약에 그냥 몇 가지 제품만을 가지고 하는 플랫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앞서가려면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휴월드 플랫폼은 전 세계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제품만을 가지고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소비를 다 가지고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저의 전문 분야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서 누구나 전 세계의 멤버십을 만들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어야 되겠다. 이거면 이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 휴앤컴퍼니가 제2의 창업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휴월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려면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다 수반이 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플랫폼에 접속을 하면 자신의 나라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언어 지원 서비스가 돼야 돼요. 또 결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결제 서비스가 돼야 되고, 결제된 다음에 어느 지역이나 배송이 다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다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도전을 안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 쇼핑몰, 일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가미가 되려면 누구든지 쉽게 회원가입이 돼야 되고, 라인을 형성해야 되고, 멤버십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일어난 소비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이 지급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또 갖춰야 돼요. 전 세계 공통으로. 그리고 각 나라의 국경이 없이 누구나 멤버십을 다 만들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들을 다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멤버십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우리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업하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들을 갖춰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게 갖춰져야 일단 시작이 됩니다. 성공은 두 번째입니다.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공 여부는 얼마나 제대로 된 상품과 서비스를 이것으로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현실화, 실효성이 돼서 나에게 수익을 얼마만큼 가져다 줄 것이냐가 이제 이 성공 여부를 결정을 짓겠죠. 아무튼 그것이 이 자체가 기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일단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이것을 다 갖추고 전 세계를 자유자재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도전을 했고 바로 휴월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몇십 일만 있으면 이제 1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2월입니다. 2월. 드디어 2월. 이제 3월입니다. 딱 2달 남았는데요. 이것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휴월드를 소개를 할 텐데요. 이 휴월드는 전 세계 이제 어느 누구가 휴대폰이든 인터넷이든 이곳에서 www.huworld.com이라는 영어를 쓰시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손안에서 이러한 상점이 뜹니다. 그 상점의 이름은 휴월드입니다. 휴월드가 뜨면 전 세계 14개 언어로 지원이 됩니다. 알리바바가 16개, 지금 아마존이 11개인데 저희는 14개로 출발을 합니다. 14개의 언어 지원 시스템, 그리고 166개국의 결제 시스템을 전부 다 지원하고요. 166개국의 배송 시스템, 지금 166개국으로 출발하지만 점점 나라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 166개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왜 이 나라는 빠졌느냐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넣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다 그것이 제가 넣어드리고 싶어서 넣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넣어드려도 어느 나라는 카드를 안 씁니다. 근데 어떻게 넣어드립니까?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못 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서버를 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되더라도 물건 하나 사려고 그러면 한 번 누르면 1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오픈시켜드립니까? 그래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166개국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한테 자꾸 나라 넣어달라고 이렇게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압니까? 저희가 성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나라 시설까지 해주면서 오픈을 하게 될지, 그건 굉장히 나중 일인데요. 아무튼 그런 걸 꿈꿔봅니다. 166개 나라 배송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166개국 이상, 이것은 인터넷만 가능하면 지금 이 방송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방송 시스템 휴TV를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양하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과연 이 휴TV 안에 몇 나라의 사업 설명회가 그 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는지를 보시면 아마 현실이 됐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각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로 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걸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신 한국어를 이해하시면 보내십시오. 보내셔서 그것을 이제 휴TV에 올려놓고 각 나라별 사업 설명회가 다 열리는 날이 올 겁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가입, 멤버십 시스템, 그런 모든 것들 시스템을 저희는 갖췄습니다. 갖췄고, 그리고 이제 제품은, 원래 이 제품이라는 것은, 플랫폼 기업은 제품의 가짓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아마존이 뭐 우리 제품 몇 가지니까 아마존에 사십시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가짓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제대로 된 상품들이 그 안에 있고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그 안에 있느냐. 저희 휴행 컴퍼니 이 휴월드는요,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상품군으로 구분이 돼요. 전략 상품군과 일반 상품군으로 구별됩니다. 전략 상품군은 우리 휴행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진 특화된 그러한 제품들이고, 일반 상품들은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이 일반 상품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가 20년간 검증된 우리만의 전략 상품을 필두로 해서 이제까지 비즈니스를 해왔고, 또 기업 제휴 서비스, 많은 기업들의 제휴를 통해서 그 사업권,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리점권과 같은 그러한 사업권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죠. 또 중소기업, 브라보 코리아라고 하는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의 상품들을 이렇게 런칭을 해서 알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브라보 코리아를 더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상품, 좋은 중소기업의 상품을 얹으면 166개국의 판로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보 코리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가 홈쇼핑과 최저가 소셜 마켓인 휴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홈쇼핑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최초의 회사가 바로 저희 휴행 컴퍼니고요. 이렇게 해서 주소를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주소를 받아서 눌러서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서 체계에서 수당을 받는 그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특허가 나와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제 남들이 따라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못 따라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만의 경쟁력인지 시간 두고 보시면 압니다. 자, 또 일반 제품 쇼핑몰, 저희는 휴앤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10만 가지 정도의 제품들을 지금 국내에서 이제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열리면서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되는데요. 20년간 검증된 전략 상품은 이것은 평생 저희가 저희만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10만 가지에서 약 200만 가지로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200만 가지를 모아놓고 이 초이스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굉장히 많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만 가지 가지고 출발을 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만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는 2천만 가지 이상이 이 안에 들어올 거니까요. 저희는 이 세상의 모든 소비를 다 담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월드 출발 시점에서는 가짓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다 알려면 명품을 우리가 올려야 되겠다 해서 면세점 취급 상품들은 전 세계인들이 웬만하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면세점 취급 상품, 어떤 분은 면세점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희 면세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명품들을 우리가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홈쇼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 방송을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홈쇼핑, 국내에서 홈쇼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제품들을 전 세계에 여기에 올려서 전 세계로 나가겠다. 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기업의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그 전자상품을 지금 유통을 시키겠다. 슈퍼마켓 인기 상품 500종, 교포분들과 또 우리 이 유학생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호텔, 항공, 여행 상품, 그리고 한류하면 K-팝이죠. K-팝 상품을 가지고 지금 점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 수 있는, 또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리고 세계가 여러분 정말 저희 한국 기술이 얼마만큼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휴월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기술력이 얼마만큼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희 휴월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것이 매출이 오르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내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고 비주 슈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비주 슈머가 되기 전 단계는 뭐겠죠? 컨슈머가 되겠죠. 그래서 컨슈머에서 비주 슈머가 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휴앤컴퍼니 휴월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소비하시고 싶은, 사시고 싶은 것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일리지 적립 받아보셨죠? 그러면 역시 저희 휴월드에 들어오셔서 물건을 사시면 그것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돼서 기간 없습니다. 평생 적립됩니다. 적립되다가 50만 마일리지가 딱 적립이 되면 금액으로는 다 달라요. 왜? 마일리지의 차이가 있으니까. 50만 마일리지가 딱 적립이 되는 순간 그분은 우리 휴월드를 가지고 전 세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만으로도 글로벌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소비했을 때는 내 플랫폼에 간판 달았어요. 조금 더 소비하면 바닥공사 끝났고요. 처음부터 비즈니스, 사업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딱 해서 50만 마일리지만큼을 딱 내가 소비를 하면서 바로 사업가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소비를 해서 50만 마일리지가 되는, 그래서 처음에 소비를 했을 때는 우리 휴월드를 처음에 계속 접하시다가 50만 마일리지 정도가 소비가 되셨으면 당신은 이제 이 샵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운영권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슈머가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샵에서, 내 상점에서 뭐 하죠? 소비하죠. 소비하고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꼭 분석해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수익성입니다. 수익을 어떻게 올리느냐?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자가소비, 이제 내 플랫폼, 내 상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내 상점에서 자가소비를 하면 여러분 칼국수집 사장님이 자기 집에서 칼국수 먹으면 그 소비자 가격 내고 먹습니까?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이 자기 대리점에서 휴대폰 바꾸면 정상 소비자 가격 내고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가 소비를 했을 때 자신이 자신의 이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벌어들이는 개념보다 수익을 절약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가 소비예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칼국수집을 열었다, 휴대폰 가게를 열었다, 많은 이들한테 홍보해서 소비자가 와가지고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칼국수를 먹어줘야 돈이 벌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점이 생기면 그 상점을 많은 이들에게 알립니다. 알려서 그들이 소비자로서 들어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갖고 가면, 물건을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마진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66개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1.6 버전이에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발표하게 되면 그 휴월드 1.7 버전입니다. 1.6까지는 국내 로컬, 1.7 버전부터 이제 휴월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 테두리를 친 것이 아까 1번 자가 소비와 2번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이콘들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이러한 정책표는 대리점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휴월드, 우리 휴앤컴퍼니 회원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이 숫자가 써 있죠? 22, 24 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으면 그게 바로 돈이에요. 이 기기를 내가 이렇게 개통하면 예를 들어 22다 그러면 22만 원이 들어온다. 40 써 있으면 40만 원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대리점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휴앤컴퍼니 가족분들이 가져서 내가 쓰면 내가, 예를 들어 내 가족들을 휴대폰을 바꿔줬다. 여기에 맞춘 금액을 내가 마진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리점 사장님이 되신 거죠. 그렇죠? 뭐 SK 브로드밴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책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비즈니스,
직접 알려서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청호 나이스 이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마만큼이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저희 휴행 컴퍼니에서 회원이 되시면 회사가 적용한 이러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제공하는 아이템들 그러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 플랫폼 멤버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퍼진 모든 소비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퍼진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든 하나하나가 다 컴퓨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를 소비하건 얼마의 뭐 비즈니스를 해서 매출을 올리건 매주 나의 매출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뭔가 물 하나를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겠죠. 그럼 그 마일리지 합산이 여러분들 휴대폰을 딱 누르시면 나의 이번 주 실적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나는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플랫폼 멤버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멤버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체인점 본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체인점 본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가 있죠. 체인점을 내줄 수가 있고 그 체인점에 가서 먹는 소비자들, 나의 가게에 오셔서 먹는 소비자들의 그 수익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창출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단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플랫폼 멤버십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그 회사들은 그렇게 로컬 비즈니스를 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또는 뭐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일본은 일본에서 그것을 전 세계 166개국을 이제 멤버십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그냥 상상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아마 오픈하면 그때부터 아마 발등에 불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막 이렇게 갑자기 정체불명의 이 아랍 이름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든가, 예, 막 그 이상한 꼬부랑 글씨의 어떤 콰테말라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시고 참 이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서 만약에 매출이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들어온다? 아마 상상만 해도 조금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요,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전략을 다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외국에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안 해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을까의 마케팅 툴을 만들어내는 것도 회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 www.huworld.com이라는 주소를 쓰시고 슬래시를 한 다음에 1, 2, 3, 4, 5, 6은 여러분들 회원번호입니다. 6자리 회원번호. 이것을 쓰신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뭐 페이스북이든 이걸 지금도 막 뿌리 서서 지금 막 나라가 열려서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보를 안 주시는 분들은 아직 도전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전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주소 하나가 역사적인 주소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누구든지 나의 이 회원번호만 붙여서 뿌리면 이것을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누르는 순간에 자신의 나라, 자신의 손안에서 이러한 그 나라의 이 상점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면 그것이 내 매출이 돼서 수익이 오고, 또 누구든지 회원가입을 해서 나의 멤버로 돼서 이 사람도 적립이 돼서 플랫폼을 만들어져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도 다른 나라, 전 세계의 인구를 이 하나로 묶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저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모든 사업에는 정말 성공의 요소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어떤 타이밍에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 휴월드의 타이밍은 거의 파운더스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더스는 창립 멤버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오픈 이제 2달 남겨놓고 있는데, 오픈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또는 거소증을 갖고 있는 분들만 지금 여기에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픈이 되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회원 가입이 자유자재로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대한민국 분들에 의해서만 전 세계가 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아무리 힘 있는 대통령이 와도 저희 회사 직대로 못 뻗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있고 나는 여기 밑에 들어가기 싫다, 직대로 이렇게 뽑아달라, 안 됩니다. 20년 동안 그 약속은 지켰고 앞으로 100년 이상도 그 약속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100년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 분들이 지금 오픈 전에 많은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전 세계 이들이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전 세계인들에게도 동등한 신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항상 제 생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가슴 속에서 이 얘기만 하면 막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분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퍼질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막 매출이 그 나라에서 자기가 소득을 창출하려고 막 올리는 매출이 우리 대한민국의 분들에게 다 인정이 돼서 소득이 된다는 것만 상상만 해도 짜릿짜릿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휴행 컴퍼니를 지금 전 세계에 알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시스템을 누구 하나 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별의별 소문이 다 돈대요. 별의별 소문이 다 돈답니다. 하여튼 그렇대요. 예.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만약 실현되면 이건 대박인데 이게 가능하냐?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플랫폼의 새로운 장르가 열릴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소비자들은 거대한 기업 플랫폼에 소비자로서만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디 서비스가 좋으냐, 어디 제품이 좋으냐만 논했어요. 이제까지 소비자들은. 알리바바보다 아마존이 더 낫더라, 서비스가. 배송이 더 빠르더라, 할인율이 더 높더라. 그렇게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개념에서 어디 플랫폼이 수익이 더 높더라라고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익을 주는 플랫폼이 없어요. 다 수익을 준다고 캐시백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인이에요. 멤버십을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하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활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저희 휴행 컴퍼니가 열었어요. 그러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죠. 긴가민가하고 지금 관망 상태에 있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셔요. 국내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봐요. 전 세계 이제까지 지구상에 없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리는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길이 험할 거라는 것도 저는 생각해요. 제가 외국을 돌아다녀 보면서 더 느낍니다. 왜? 우리나라와 문화가 틀려요. 법도 틀려요. 다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틀려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개척이 돼서 열리는 순간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6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처럼 이 비즈슈머 마케팅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첫
파운더스, 그러니까 창립 멤버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한 시간이 시간 지나면 1000시간과 맞먹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인드로 뛰고 있고요. 우리 휴행 컴퍼니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비주 슈머는 이 네 가지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희는 뛰고 있습니다. 이 요소가 비주 슈머 4대 요소입니다. 명문실내 시대문화. 저 옆에 옆구리 쿡 찌르면 명문시대 시대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하도 제 머릿속에 되뇌어서요. 이것을 바탕으로 휴행 컴퍼니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가장 선두에서 지켜내는 회사가 되겠다. 가장 명분 있는 사업을 하겠다. 어느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명분을 한번 가져보겠다. 라고 아마 회사 자체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비슈머 도전을 할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만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도전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산업 자체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가치를 생각하니까 이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분을 지닌 휴행 컴퍼니가 됐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상상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리, 수익이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요 바로 이어서 휴플랜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퍼지는 것을 몇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몇 나라로 한번 봐보세요. 몇 나라가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터진다면 도대체 내가 매주 수익을 얼마를 벌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휴플랜을 들어보십시오. 그 실리가 반드시 보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 플랫폼 시대입니다. 플랫폼 시대에 전 세계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선두에서 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단순한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이 세상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가장 앞서서 나가는 회사다. 저는 저희 휴행 컴퍼니가 비주 슈머 마케팅이 이 세상의 모든 소비자들의 문화를 바꿀 거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비자보다 비주 슈머가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바뀔 거다. 그래서 저희 이 비주 슈머 시즌 2의 캐치프레이즈 Present the Opportunity, 바로 기회를 선물하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이 기회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빨리 선물해서 그들에게 그 선물로 인해서 인생을 바뀔 기회를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선물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보상 플랜, 휴플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이분은 현재 도화 건축사 대표시면서 이 300명이 넘는 직원을 이 감리 대표로서 운영하셨던 최고의 CEO십니다. 자, 이러한 CEO께서 저희 휴행